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어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연장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다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진행된 국감에 대한 여야의 자체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 어제 좀 어떤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내용이 의원들은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또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어제 당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논평까지 내놨던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핵심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제 답변 과정에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네네. 무조건 잘못된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고 또 잘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어제 김용판 의원이 국제 마피아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비쳤는데 그것은 국정감사장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할 태도가 아니죠. 수감자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 꺼내셨으니까 지금 김용판 의원이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제 제시했던 돈 뭉치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그게 2018년 11월에 그 박철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번 돈이라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인 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끝까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에 올린 날짜는 그때가 2018년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은 그것보다 이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에 대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시점을 가지고 이건 다른 거다 이렇게 지금 단정 내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진은 과거에 찍어놨다가 페이스북은 뒤에 올릴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제공한 정말 돈이라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진을? 그분이 제가 듣기에는 최근에 과거에는 가깝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관계를 정말 진실을 밝히고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분하고 직접 연결을 되거나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일각에서는 어제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박철민 씨의 부친이 2018년인가요? 친박연대 공천받아서 출마한 적도 있고 이런 전력이 거론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주인공은 물론 김용판 의원이긴 합니다만 같은 당 소속의 행안위원들도 혹시 그러면 그 조폭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공유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그런 문제의식을. 김용판 의원이 혼자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어제 질의 과정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우리 국민의힘의 당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서 사전에 공유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좀 캐고자 했던 것은 그분이 이재명 지사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캐고자 했던 것은 첫째는 설계가 우리가 보통 이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지만은 돈을 가지고 간 사람도 그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범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그렇게 하천 대유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도록 도대체 틀을 누가 짰느냐,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지정권자고 인허가권자고 주요 상결제권자이기 때문에 예. 조건을 자기가 달았다고 하지만은 하천 대유의 수익을 몰아주는 조건을 단 거죠. 예를 들면 5필지 하천 대유의 수익 계약으로 제공해서 4,500억 수익을 만들어줬고 예.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이익을 몰아줬는데 초과이익 환수 규정도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7시간 만에 삭제했느냐 하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네.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것이 팩트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결제 과정에 있었던 걸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다는 이야기고 알았는데도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께서 다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이 범인이다 하는 것도 물론 그 옳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최초 설계 또 이걸 민간 그 하천 대유에 몰아주게 설계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답 과정을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바로 봤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답변의 취지는 어차피 이제 그 정액으로 이걸 환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초과이익 환수는 우리가 도시개발 과정에 거의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택지개발 촉진법에는 6% 이내로 이익을 갖다 제한하고 있고 예. 도시개발법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민간에게 이렇게 도시개발 허가를 해줄 때는 이 환수 규정을 대부분 넣는 것이 그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안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께서 답변한 것은 그럼 손해를 봤을 때 그 사업자의 손해를 누가 보진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요즘은 민간 사업자에게 자치단체장들이 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해줄 때 사업자의 손해 부분은 그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가 이 제안을 할 때는 이걸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 부분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고려했다는 것은 결국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대목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추가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요구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직후 JTBC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어제 귀국해서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최근에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하고 뭐 수사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경찰도 FIU로부터 자기들이 자금 그 흐름에 수상한 점을 통보 4월 달에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고 강제 수사는 경찰이 지금 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제 중간에 뛰어들어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 압류도 수색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아주 그 현실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검찰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사 사항을 보면 김만배 씨 그 구속도 소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장이 반려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부분은 지금 밖으로 안 나와요.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이 이재명이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만 흘러나와요. 중앙지검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번복은 했지만 초기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 놓고 뭐 특정인 구하기식으로 가는 수사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그 어제 나왔던 보도는 검찰발이 아니라 이제 JTBC 기자가 귀국 비행기에 동승을 해서 이 동행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요즘은 좀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니 검찰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귀국에서 이야기하고 귀국 전에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이 이제 경기도 국감은 더 이상 없고 이제 내일 국토위 국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 그렇죠. 국토위 또 동료위원에게 이제 그 행안위 국감을 받아서 이건 꼭 물어보라.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꼭 묻고 싶으십니까? 저희들이 어제 다 뭐 짚을 건 다 짚었어요. 단지 이재명 도지사가 네.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우리 국토위가 국감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나왔던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결국은 핵심은 그 대장동 개발 결과적으로 나온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네네네. 문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 구상 단계부터 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재명 도지사의 책임이 뭐냐. 이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어제 다 짚었어요. 짚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대로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그것이 아마 내일 국토위의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